풍물기행 트로트의 고향. 제4화 울고 넘는 박달재. 한때 우리네 고향 풍경 중엔 논과 밭을 이리저리 가로지르면서 야트막한 동산을 끼고 들던 황토빛 흰장로가 있었다. 그 흰장로 위로 하루에 한두 번 지나가던 완행버스는 온 마을을 자욱한 흙먼지 속으로 몰아러 보냈는데, 그럴 때면 곁을 지나던 우마차며 사람들은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옆으로 비켜서곤 했다. 달리는 버스가 내는 흙먼지가 그리 밉지 않던 시절, 시골 버스는 외지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을 실어나르던 우체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게 단지 버스뿐이었을까? 땅을 갈아엎을 듯한 굉음을 이루며 내닫던 기차도 그 주인공의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인데, 우마차가 간신히 다니던 길에 그렇게 육중한 기차가 등장한 일은 엄청난 문명의 새바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문명의 바람은 한가롭고 적막하던 구시대의 정서를 붕괴시키는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충청북도 내륙의 한가운데쯤 있는 기차 제천역, 중앙선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이곳에서는 영월선도 탈 수가 있고 함백선, 충북선도 탈 수가 있다. 산간오지나 다를 바 없는 이 제천 고을이 어떻게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야만 했을까? 먼저 제천역의 풍경에 귀를 기울여본다. 제천문학회의 홍석하 시인은 제천역에서란 시에서 제천역의 풍경을 이렇게 읊고 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마주보고 웃는다. 지폐 몇 장에 길들여진 여자 사내들을 바라보고 웃는다. 거무틱틱하게 때묻은 지폐, 신의도 정의도 버린 지 오래다. 선지국솥에서 끓고 있는 우리의 일상, 돈만 있으면 동창회장도 되고 유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참 좋은 세상이다. 노상에서 찐 옥수수를 팔고 있는 엉덩이 펑펑한 여자, 40은 안 됐겠고 고향이 강원도 어디 가든가 옥수수보다는 웃음을 더 많이 팔고 있다. 진종일 대하는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경상도 사람. 태백선 열차가 떠나고 서울행 열차가 들어오고, 하루를 사는 어둡고 긴 하루. 이렇듯 시인은 차마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제천역 주변에서 바라보는 비극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제천역은 한때 광산지구의 중심지로서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지에서 몰려온 하루살이 막장 인생들로 들끓었고, 광산주들의 돈을 노려서 해픈 웃음을 파는 여인들이 몰려들기도 했었다. 때로는 건달들이나 깡패들이 판을 치기도 했던 것. 이 지역에서 나는 광산물 자원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중앙선이 일제에 의해 개설되기도 했었다. 이런 역사적, 사회적 애환과 질곡 속에 제천은 그 연륜을 엮어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이런 제천 고을에서 실로 긴 생명을 가진 트로트 한 곡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1947년도부터 널리 애창되어 온 울고 넘는 박달재.
황동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마 물황난 서거리감 구전비에 젖는거려 박달재. 물론 박달재는 오늘도 제자리에 말없이 앉아있다. 제천과 충주 사이 그리 높지 않은 고개지만 서쪽의 충북 평야와 맞닿는 탓인지 99급이 휘돌며 치솟은 산세가 꽤나 흠진해 보이기도 한다. 쳐서 이 가슴이 터지도록. 승주에 사는 안나영인데요. 박달재 올 때마다 경치가 너무 좋고 물맛도 좋고 물기 진짜 같고 특히 동동주가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박달재 정상에 있는 휴게소. 오늘도 그곳에 오른 사람들은 일상의 시름을 잊은 채 마냥 즐거워만 했다. 혹은 울고 넘는 박달재란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면서. 서울 봉천동에서 왔다는 박영석 씨 18번이 바로 이 노래라면서 목청을 돋구기도 했다. 동산 박달재에 울고 넘는 어린이마 무량아 저고리가 고전비에 젖는구려. 언덕에서 저만큼 떨어진 곳엔 박달재 비석도 서 있었다. 제천 출신 사학자 천관우는 박달재 비문에다 이런 글을 새겨놓기도 했다. 해발 453m. 산 높고 골 깊은 이 고개는 이름을 모르는 이 드문 박달현이다. 치악산에 맥이 뻗어 백운산이 되고 그 줄기가 다시 남으로 달려 구학산, 박달산, 시당산을 이루니 이 박달재는 동서로 봉양과 백운을 잇고 멀리는 제천과 충주를 잇는다. 1216년 고려의 김취려 장군이 거란의 대군을 여기서 물리쳤고 1268년 고려의 이고장 별초군이 또한 여기서 몽고의 군사를 막아냈다. 영남 땅 도령 박달과 이제 아랫마을 처녀 금봉이의 애달픈 사연이 전해오기도 하고 박달은 태고 쪽부터의 유래를 지닌 백산의 뜻이라고나 하나. 이 오랜 일들을 오늘날 네 소상히 알랴. 충북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에 위치하고 있는 박달재 휴게소입니다. 이 박달재는 전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도적이 많이 끌어가지고 목단차를 끌고 이 제를 넘을 때는 떼도적들이 그 쌀가마니나 벽가마니 이런 거를 많이 강탈도 하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 제를 넘을 때는 한두 사람이 넘지를 못하고 여러 명이서 수십 명이서 그러니까 수십 명이서 그룹식으로 지가지고 이 제를 넘었고 하기야 어느 산 어느 계곡 어느 강줄기에 저마다의 애달픈 사연이 없으며 애틋한 전설이 없으랴. 현재 박달재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무 씨는 마을 노인들에게서 들은 산정 얘기들을 들려주면서 별미인 도토리묵의 소개도 빠뜨리질 않았다. 충북 제천이라는 곳은 사면이 산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도토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도토리는 풍년이 들면은 도토리는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들면은 도토리는 풍년이 듭니다. 이 도토리는 지금 이 암에 좋다고 저번에 학계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지금은 이 별미로서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이 도토리 묵을 많이 드시고 갑니다. 지금은 묵이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종류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드시는 그 골패묵이라 가지고 네모지게 썰어 가지고 가진 양념을 해가지고 야채와 넣어가지고 드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채묵이라 그래가지고 묵을 잘게 채 썰어 가지고 소육 그래도 울고 넘는 박달재란 노래가 전해주는 애틋한 그 정서가 우리 피부에 와 닿질 않는다. 신라 경순왕과 조선조의 어린 단종이 피눈물을 뿌리며 넘었던 고개가 바로 박달재란 사실도 안다. 원로 작사가 반야월이 유랑극단을 이끌고 이 고갯마루에서 쉬고 있는데 낯선 두 청춘 남녀가 부둥켜 안고 이별을 아쉬워하는 광경을 목격. 그날 밤에 노랫말을 지은 것이 울고 넘는 박달재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울고 넘는 박달재를 노래가 나오게 된 원인은 남대문 악극단이라고 하는 악극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제천 공연을 가는 도중이었었는데, 그래 이제 그 아흔아홉 고비를 우리가 제천 극장 공연을 하기 위해서 넘어가는데 때마침 또 꾸준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그런데 박달재 정상에 도달했는데 그냥 단원실은 차가 이제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단원들이 다 내리고 펑크를 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고갯마루에 때마침 골무덤 앞에 선앙당 앞에서 젊은 내외부인 같은데 전부들이, 그래서 서로 무슨 사연곡들이 있었는지 내외간에 무슨 사랑 싸움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랑이 뭐 여행을 길을 떠나는 건지 이별하는 장면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붙들고 울고 불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비는 꾸준 비는 내리고, 그래서 이제 이 무슨 사연곡들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작상이 잡히기 때문에 제목을 박달재, 울고 넘는 박달재다, 그 제목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노래가 나왔어요. 정리해서 1절, 2절, 3절까지. 반야월 씨의 얘기를 들어봤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애틋한 정서는 쉬 느껴지질 않는다. 걸어서 한나절 길은 조이 듬직한 저 박달재 초입부터 고갯마루까지의 20리 길을 자동차로 너무 쉽게 올라와 버린 탓일까? 그도 아니면 10여만 주민 중에서 토착민은 불과 2만여 명에 불과하고 한때나마 건달들과 웃음 파는 여인들의 천국이 제천이었다는 사실, 바로 그런 고정관념에 너무 깊이 사로잡혔던 까닭 때문이었을까?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방랑의 길은 먼데 충청도 아줌마가 한사코 길을 막네. 주안상 하나 놓고 마주 앉은 사람아, 술이나 제천고을은 분명 충청도 땅이다. 그러기에 이곳 어딘가엔 분명 후박한 충청도 인심이 살아있고 여유로운 충청도 고유 정서가 살아있을 게다. 그 박달재는 그 초가집들이 그러면서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난노한 그 화전민들이 이제 거주하다 보니까 조금 난노한 시이지만 초가집들이 여러 채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별나게 생각되는 것은 길 여분댕이에 참고 나름대로 좀 산뜻한 초가집에 툇마루라 그럴까요? 툇마루가 있고 거기에 이제 떡 파는 아주머니가 항상 마루에 나와 있었거든.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가.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때가 되면 허기를 거기서 이제 면하기도 하고, 또 앉아서 이제 참 바람도 쐬면서 이제 길 가던 피로를 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바로
그 집 앞에 조금 떨어진데 우물이 있었는데 아주 그 우물이 참 유명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오랫동안 유지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그 포장이 되면서 이 길이 포장이 되면서 저쪽에 이제 그 박달재 휴게소가 들었으면서부터 그 우물이 이제 그 모두 우물을 이제 그 메우고 그래서 이제 우물을 바로 만들게 된 거죠. 박달재의 밑동네 백운동에서 살아났다는 박달재 수련원의 이영재 원장은 원래의 박달재 모습을 떠올리며 그때 선앙당 모습을 회상한다. 선앙당은 뭐 옛날에 이제 그 참 조금 보기에 조금 그렇게 아름다워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선앙당이 있었고 그 선앙당에 대한 이 주민들이 안녕과 어떠한 무병 그러면서도 풍년 이런 거를 기원하는 그런 습관들이 아주 그 농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는 아까 그 장보를 다니는 오부상들 또는 그 소를 끌고 다니는 소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그 선앙당에 대한 아주 그 안전에 대한 기원이랄까 이것이 심해가지고 이 특히 이 백중 때쯤 되면 이 선앙당에서 큰 그 고사를 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큰 도움을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선앙당에 대한 그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의 믿음이라고 그럴까 하나의 기원이라고 그럴까 그런 데 대한 그 일반 대중에 깔려있는 그 숨은 믿음이 굉장히 그 오래도록 지속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박이 제천 사람들의 정서 형성에 박달재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풍물은 실인즉슨 제천 북쪽 용두산 기슬에 자리 잡은 인공호수 의림지였다. 김제,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와 더불어서 고대 삼한시대에 축조된 3대 수지시설로 무려 1000년이 넘도록 평창천 상류 분지 제천전력 젖줄 노릇을 한 의림지. 수심이 10m 안팎이나 되고 만수 면적이 15정에 이른다는 이 의림지는 놀랍게도 1000년 노송들이 무뚝에 자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불어오는 솔바람 속에서 우리는 또 수만 가지 신비로운 전설을 들을 것만 같았다. 어떤 이는 신라 진왕 때의 악성 우르기 이 의림지를 시축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보다 약 700년 뒤에 박의림이라니가 이 의림지를 축조했다고도 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종 때 충청도 관찰소로 있었고 세조 때 개찰사가 돼서 다시 충청도로 내려온 정인지가 이 의림지의 보수를 크게 했노라고 단정짓기도 했다. 이해총 제천지부 허정강 사무국장이 들려주는 의림지. 예, 고구려와 신라가 이제 그 전쟁 중에 직구로 말하는 이제 일시 그 휴전이하며 중원지대에서 휴전이 됐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중원이라면 중주, 제천, 단양을 중원이라 그랬는데 이제 휴전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병사들이 집에 두고 이제 부모, 처자 뭐 이 생각에 탈영병이 나고 이제 튀전, 노름, 싸움 이거를 막기 위한 그 당시에 그 전 사령관이 연구한 것이 왕에다 이제 장계를 올려가지고 왕에게다 지금 병사들이 이렇게 해역에 군기가 해이져 있으니 이 군기를 잡으려면은 이 장소가 뒤에 청전들이 다른 둘이 있으니까 이 못을 하나 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장계를 올린 것이 왕의 어명을 받아서 이 병사를 투입을 해서 이 못을 팠다고 이랬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의림지를 박의림이가 팠다 이러는데 당시에 그런 박의림이가 힘 있는 그 사람이라면 팔 수 있었겠지요. 당시엔 뭐 지금 같은 현대 장비가 없이 사람이 인력으로서 이걸 팠을 겁니다. 그리고 이 깊이가 우리 전설에 보면은 명주실이 한 뿔이 반이 풀린다 그랬어요. 그런 거 엄청난 깊이를 우리네 옛 선비들은 풍광이 뛰어난 곳을 만나면 을에 시 한 수를 남겨야 직성이 풀리곤 했다.
의림지에 남긴 한시는 실로 무수한 편이니 이곳의 풍광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를 알 수 있다. 개당이란 호로만 기록되어 있는 예선비 김창진이 읊은 의림지 시 한 수. 용두산 푸른 자락 하늘 반쪽 차지했는데 산 밑에 의림지는 깊어서 흐르는 것 같지 않네. 고을은 남북으로 터져 넓은 들판 펼쳐 있고 열길 높은 뚝엔 정자가 새롭다. 바람이 부나 인정 있고 의리 있고 눈물도 있는 사나이라면 제천 사나이. 제천 출신 작곡가 백범과 가수 문장대는 이렇게 제천 사나이를 의리의 사나이로 노래하면서 의림지 예찬 또한 빠뜨리질 않았다. 다시 허정강 사무국장의 얘기다. 이 의림지에 대한 참 좋은 우리 영감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요 의림지 지금 요 옆에 보면은 폭포수가 약 한 50m 되는 폭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지금 현재 그쪽으로 빠져나간 옛날에 용이 이제 그 하늘을 등천할 적에 이 머리를 이 용두산 쪽으로 지금 현재 저 앞에 보는 산이 여기 용두산인데 머리를 이제 그 용두산 쪽으로 두고 해서 이제 앞으로 저기 용두산이 생긴 거고 또 이 꼬리 부분이 이 용두천이 이제 생겼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제천의 청전 뒤뜰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풀청자를 넣어서 이제 청전이라고 그랬는데 이 의림지에 맑은 물을 빼서 농사를 짓는다 해서 청전띠라 이렇게 지명이 붙은 것입니다. 의림지 노송 그늘 속에서 30여 년간 사진사 노릇을 했다는 장량우 씨. 그의 얘기 또한 크게 다르질 않다. 저는 의림지 사진사입니다. 손님들이 놀러 오시게 되면은 옛날에는 사진을 많이 찍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사진은 잘 안 찍고 직속 사진만 이제 가끔 찍고 제가 커피도 팔고 사진도 하면서 한 30년 했는데 손님들이 오시면은 지금은 사진이 잘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죠. 그리고 의림지가 이 소나무가 좋다는 거를 평을 많이 듣고요. 일요일 날 정도 되면은 손님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다른 한편 의림지 맑은 물 속에서는 그 맛이 기가 막힌 공어가 서식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했다. 박달재가 제천의 가락이고 의림지가 제천의 얼굴이라면 제천의 낭만과 옛 정취는 북진 나루터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이제는 기억에서 많이 사라진 나루터지만 제천문화원 이강래 원장은 제천 고을 남부지방을 가로지른 그 옛날 북진 나루터의 소금배 소식을 이렇게 들려준다. 지금 그 제천 그 청풍은 제천시 그 남쪽에 지금 위치한 그 면소재지로서 지금은 그 충주 그 댐이 되면서 그 수몰이 돼서 지금은 그 마을이 전부 수몰돼서 찾아볼 수는 없는데 지금은 그 북진이라고 하는 마을이 그 얕은 지대 마을은 묻혔고 지금은 그 산 능선으로 올라와가지고서 높은 지대 마을을 북진 마을이 형성되고는 있지만은 옛날 그 북진은 아니에요. 근데 그 북진이 옛날 그 상거래로서 아주 그 활발하게 그 선상무역, 선상 그 교역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근데 그 보면 한강을 따라서 마포나루에서 첩첩이 산골 마을이라 일제에 항거하던 의병들의 주 활동 무대이기도 했던 제천. 이 산골 마을로 뱃길 400리를 돌고 돌아 소금배 드나들고 화목을 실은 뗏목이 유유히 오르내리곤 했다니 그 모습이 바로 한 폭의 산소화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단양에서 시작한 물길은 제천을 경유 충주 쪽으로 계속 북상, 여주의 남한강에 이르렀고, 남한강은 다시 팔당을 경유해서 한강으로 변해서 마포나루까지 닿았다는 말이다.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이강래 원장의 말처럼 북진 나루터의 옛 모습은 과연 오간데가 없었다. 아니, 저 유명했던 청풍문화재 마을까지 수몰지구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물론 청풍면 물테리산의 수몰지구에 있던 청풍문화재를 옮기는 작업만은 해둬서 지금은 새로운 관광단지가 조성돼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고려 숙종 때 창건했다는 청풍향교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금병현과 한병루 또는 파령루의 모습을 아쉽게나마 관람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원래 옛 정치에 피할 수가 있으랴. 그 옛날 청풍의 경관이 얼마나 수려했었는지 호종조의 부사 민치상이 지은 바 있는 파령시 한수에 너무나도 생생히 나타나 있다. 청풍 호수에 백로가 졸고 꼬리섬에 기러기 때 내리네. 나룻목 여울은 부서져 내리고 단풍은 비단 병풍에 들렸네. 북창나루에 저녁 연기 오르면 안개 낀 숲속 저 무암사의 총소리 들려오고, 스님들과 목동들의 피리 소리에 비봉산 머리에 노을이 진다. 충주댐이 돼서 청풍 물테리의 그 문화재단지가 새로 재조성이 되었습니다만은 한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저희들 그 청풍명월이라는 그 명소가 있었습니다. 그 명소에는 지금 그 여기에 새로 그 문화재단지를 다 옮겼지만 옛날 그 전자리에 있을 때는 자연 그 방풍림이 조성이 참 조화롭게 잘 이루어졌고, 그 한병루라는 그 고적을 중심에 두고 아래 위로 그 큰 강에 현재 청풍면 물테리에서 남한강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민경진 씨. 그는 지금은 수몰지구로 자취를 감추고만 청풍문화재 마을에 5대째 살고 있다면서 수몰 이전의 음리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었다. 제천에서 바라보는 충주호의 중심부엔 바야흐로 수면을 박차고 허를 날아오를 것만 같은 봉황새의 모습을 지닌 비봉산이 우뚝 서 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그 비봉산은 뱃길을 통해서 제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제천으로 오가던 많은 상인들의 정담을 엿들었을 텐데, 당시 그 유명하던 백운장터엔 전국에서 모여든 물상객주들의 입시름 흥정에 한낱이 다 갔다고도 하는데, 하지만 이젠 그 백운장터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다. 박달재 수련원 이영재 원장의 얘기다. 백운 장터는 제천시에서 50리인데 이 박달재 고개를 넘어서 박달재에서 약 10리 정도 떨어진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거기에 그 장터는 2일날, 7일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장날이 되면 이른 아침부터 그 장터에
그 아낙네들이 쭉 소설 걸고 거기다 이제 그 여러 가지 국을 끓이고 이제 그 술안주를 만드는가 하면 또 장을 보러 오는 그 시골 영감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그때는 닭을 가지고 나온다든가 또는 쌀 쇠박을 이제 밀고 나와서 팔고 거기서 이제 그 호미자락 또는 이제 그 낫 또는 이제 버섯 같은 거를 이제 그 사가지고서는 들민 채 이제 한복을 입고 곱게 입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심대 돼서 술 한잔 얼큰해서 이 흐늘거리면서 이제 그 노래 부르고 흐늘거리던 그 모습이라는 것은 아마 좀 오랫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2일, 7일의 그 장의 그 모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때는 아예 유일한 그 사람이 그 모이는 곳이고 또 그때 가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이제 그 어떤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문화원의 이강래 원장은 이른바 향토의 고유 정서를 찾는 작업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었다. 그가 주최했던 밭달재 가요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었다. 심지어 그는 밭달재를 관통하는 터널 공사 앞에서도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천이란 고을은 스쳐 지나가는 고을이 아니라 가슴 촉촉한 제천 고유의 정서를 맛볼 수 있는 도시로 가꾸어져야만 한다는 평소의 생각 때문이었을까. 단양중학교 최재순 교장이 읊은 바 있는 청풍강이란 시안수를 음미하면서 우리는 다시 밭달재를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근년에 고향을 잃은 수몰지구 이주민들이 울고 넘었을지도 모를 저 밭달재 고갯길을. 물테리골 이서방 샛달빛 밟고 개천 장부로 건너던 푸진 나루. 지금은 큰 보마가 물속 깊이 묻힌 고향 정묻힌 곳. 서늘의 꼴바람도 구름을 몰아 호수 위에 앉는데 태공들은 무심히 세월만 남는구나. 불사서 머리쯤에 떨어지면 한사포는 호남 박달재의 근봉이야. 배지밀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콩으로 만든 배지밀. 자기에겐 배지밀 소이, 젊은 신세대는 배지밀 스이, 어른은 배지밀 에이. 시간 때마다 한 컵씩 배지밀 생활로 건강합시다. 정식품 배지밀. 봉파리 탄생 100일 기념 자동납부 3세 축제. 봉파리를 눌러주신 1000만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은행 우체국에서 요금 자동 납부도 신청하시고 큰 행운 잡으세요.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신문광고를 천주하세요. 어딜 갔나? 당신 치약도 꼭 가운데만 눌러줘. 수건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우리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요. 커피에 프리만 넣는 것만 빼요. 금방 들어갈게요, 뭐.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커피의 냄새라 프리마. 인삼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현대인은 비타민이 중요하다고요. 구기자 음양곽은 들어봤나? 아니, 삼정톤이 왜 삼정톤이래요? 인삼의 음양곽 비타민 B. 세 가지를 탄탄하게. 일화 삼정톤. 일석삼조 삼정톤.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온 현대자동차. 보다 나은 국민 생활을 위해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21세기 풍요한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TV도 없다. 애인도 안 만났다. 여보 시시하다. 만화 임꺽정. 차라리 보지 말걸. 그래도 좋다. 재미있으면은 20번이 문제냐. 나는 갈 때까지다. 이도호의 만화 임꺽정. 도서출판 프레스. 오늘 밤은 다 잤다. 가요 풍물기행 트로트의 고향. 오늘 이 시간에는 제4화 울고 넘는 박달재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 시간엔 꿈꾸는 백망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박동주, 구성 김용무, 연출 전무수, 기술 최종호, 효과 조병식, 해설 김영식이었습니다.